안녕하세요. 여러분과 새롭게 함께할 메가 공무원 어휘 전문 강사 경선식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단어 암기해 드리는 시간을 6개월 이상 단축시킬 수 있으니까 꼭 끝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경선식 영단어의 효과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실이 있습니다. 제가 KBS 해피투게더에 출연해가지고 유재석, 홍진경, 조세호 씨한테 토익 100단어를 1시간 만에 암기를 시켜줬습니다. 그리고 그 100단어 전체를 시험을 봤는데 전원 100점을 받았습니다. 믿기 어렵겠지만 어떠한 조작이나 이런 것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공부한 찐천재라는 유튜브 채널에 제가 출연해가지고 홍진경, 남창희, 김동현 씨한테 15분 만에 30단어를 암기하고 나서 그리고 15분 있다가 잔상효과 없애기 위해서 15분 있다가 시험을 봤는데 전원 또 100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30단어를 홍진경 씨는 11일 후에 3분 18초가량의 그러한 복습 강의를 보고 복습을 했어요. 그리고 40일 후에 여기서부터 40일이니까는 30일 후겠죠? 30일 후에 또 100점을 받았습니다. 중간에 이렇게 간단하게 30단어를 3분 18초만 복습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30일 있다가 또 100점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이만큼 경선식 영단어는 빨리 암기될 뿐더러 굉장히 오랫동안 그 기억이 유지됩니다. 그러한 효과를 바탕으로 해서 경선식 영단어 시리즈는 340만 부가 판매됐고요. 그리고 책 판매액만 500억 가까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영어 공부를 할 때 70에서 80%의 시간을 잡아먹는 것이 단어 암기입니다. 그리고 문법과 독해도 여러분들이 어휘력이 많이 부족하면 공부하는 데 있어서 많은 지장을 받겠죠. 그만큼 영어 공부 비중에 있어서도 80%를 차지하는 것이 바로 단어 암기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공무원 합격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단어 실력을 갖고 있어야 될까요? 일단은 고등학교 1, 2, 3학년 수준의 단어는 필수적으로 다 알아야만 합니다. 이것이 한 3,000단어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공무원 어휘 문제에 또 고난도 어휘가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공무원 고난도 어휘도 암기를 해야지 되는데 이것이 한 2,500여 단어 정도는 여러분들이 또 알고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총 이 단어를 완벽하게 암기하기 위해서 하루 3시간씩 공부한다면 얼마의 시간이 걸릴까요? 저도 어근으로 예전에 공부를 해봐서 알지만은 어근으로 해도 최소 10달은 걸립니다. 하지만은 경선식 영단어는 한 달이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저는 여러분들이 최소한의 노력으로 더 빠른 합격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경선식 영단어가 어떻게 그렇게 독보적인 암기 효과를 보일 수 있는가? 바로 이 해마학습법 때문에 그렇습니다. 해마학습법이 뭐냐 하면은 우리 뇌의 해마라는 부분이 기억작용에 있어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과학자들이 실험을 해왔어요. 어떻게 하면 그 해마를 더 자극해가지고 암기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을까? 바로 그 결론은 우리가 암기할 상황을 영상 이미지와 즉 그림으로 암기하든지 아니면 상상하든지 하면은 그 암기 효과가 극대화된다라는 것이 밝혀졌어요. 그래서 전 세계 암기왕들 있잖아요. 명절 되면은 막 암기왕들이 나와가지고 막 말도 못하게 많은 단어들을 암기하고 막 그렇잖아요. 그 암기왕들이 사용하는 게 하나도 빠짐없이 사용하는 게 바로 이 해마학습법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해마학습법을 직접 체험해 보면은 굉장히 놀랄 겁니다. 어떻게 하냐면 15단어를 제가 한글 단어예요. 한글 단어를 불러주면은 여러분들은 다 암기할 수 있나요? 불가능하겠죠? 하지만 제가 불러드리면은 가능합니다. 지금껏 많은 실험 결과를 제가 많이 실험을 해봤거든요. 근데 15단어 불러주고서 거의 다 맞추고 많이 틀려봤자 한두 개 틀리고 다 맞춰요. 그것도 순서대로 줄줄줄 암기가 됩니다. 어떻게? 상상하거나 그림으로 암기하기 때문에. 그래서 15단어 체험을 할 건데 제가 15단어를 재밌게 이렇게 불러주는 대로 재밌게 상상을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굉장히 간단하죠? 일단 눈을 감아 보세요. 눈을 감고 심호흡 한번 휴 한번 하세요.
자, 눈 감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불러드리는 대로 한번 상상을 시작해 볼까요? 자, 커다란 풍선이 하늘 높이 둥둥 떠올라가고 있어요. 풍선. 자, 그 풍선 밑에 돼지가 묶여져서 같이 올라가고 있네요. 돼지. 자, 그 돼지 코에서 번쩍번쩍하는 동전이 막 쏟아지고 있어요. 동전. 자, 그 동전을 우산으로 막고 있습니다. 우산. 자, 그 우산 밑에 누가 쓰고 있나 봤더니 아기가 쓰고 있어요. 아기. 자, 그 아기가 다른 손에는 막대 사탕을 빨고 있습니다. 막대 사탕을 빨고 있어요. 막대 사탕. 그 막대 사탕을 맛있게 빨다 보니까 사탕물이 줄줄 녹아 흘러서 바다를 이룹니다. 바다. 자, 그 바다 위에 TV가 둥둥 떠 있어요. TV. 자, 그 TV 속에서 호랑이가 어흥 하고 뛰쳐나와요. 호랑이. 자, 호랑이가 어흥 하고 입을 벌릴 때 그 호랑이 입 속에서는 참새가 휘리릭 나옵니다. 참새. 자, 그 참새가 하늘로 올라가다 보니까 하늘엔 아름다운 무지개가 있네요. 무지개. 자, 그 무지개 위를 여러분이 스키를 타고 내려옵니다. 스키. 자, 스키 타고 막 내려오다가 보니까 우물 속으로 풍덩 빠졌어요. 우물. 자, 그 우물 속에서 하늘을 올려다봤더니 별이 반짝이고 있어요. 별. 자, 그 별 사이를 천사가 막 헤엄쳐 다닙니다. 천사. 자, 됐습니다. 눈을 떠보세요. 자, 제가 막 설명하는데 딴 생각했으면 안 돼요. 여기 집중해가지고 끝까지 따라오셨어야만 합니다. 자, 여러분이 잠시 멈춤 버튼 누르고서 확인해 봐도 되고요. 지금 제가 얘기를 해드릴 테니까 저보다 먼저 여러분이 대답하면서 정답을 한번 맞춰보세요. 자, 자, 처음에 풍선부터 시작을 했죠. 자, 풍선 밑에 돼지. 자, 그리고 돼지 코에서 동전이죠. 자, 그 동전을 우산으로 막고 있었어요. 우산. 자, 그 우산을 누가 쓰고 있었어요? 아기죠. 자, 그 아기가 다른 손에는 막대 사탕을 맛있게 빨고 있었죠. 그 사탕물이 녹아서 바다. 자, 그 바다 위에는 TV가 둥둥 떠 있었고 TV 속에서 호랑이가 뛰쳐나왔습니다. 그 호랑이가 어흥할 때 입속에서 참새. 그죠? 자, 참새 올라가니까 뭐 있었어요? 무지개. 자, 그 위를 여러분이 스키 타고 내려오다 보니까는 우물 속에 풍덩 빠졌어요. 자, 그리고 우물에서 하늘 봤더니 별. 자, 별 사이를 천사가 헤엄쳤었죠. 이렇게 해서 15단어를 끝냈는데요. 어때요? 굉장히 놀랍지 않나요? 막 놀라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네, 다 맞추거나 아니면 한두 개 정도 틀렸을 거예요. 자, 근데 이렇게 이것도 신기한데요. 이 기억이 일주일 후에 다시 하더라도 10개 이상 기억이 난다는 얘기예요. 왜 그럴까요? 그림과 상상으로 암기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게 바로 해마학습법의 놀라운 힘입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빨리 암기할 수 있고 그리고 기억이 굉장히 오래 간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그러면 영어 단어를 상상으로, 그림으로 어떻게 암기하느냐 하면은, 자, fetter 하면은 규제하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왜 fetter가 규제하다예요? 자, 아무 이유가 없잖아요. 이렇게 아무 이유가 연결고리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단어 암기가 힘든 겁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연결고리나 아무 상관없는 걸 같이 암기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이 암기하고 잊어버리고 암기하고 잊어버리는 것을 평균적으로 17번을 갖다 반복해야지 비로소 여러분께 된다라고 과학적 실험 결과에 따르면 그래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연결고리만 강력하게 연결시켜 놓으면 17번까지 필요 없습니다. 한 5번 정도만 해도 충분하게 여러분 단어가 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요. 요것을 어근으로도 연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저처럼 연상법으로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림과 상상으로 하는 게 바로 뭐예요? 연상법이잖아요. 그래서 연상법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어근보다는. 자,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fetter 하면은 규제하다예요. 자, 누가 껌치불에 수업 시간에 fetter 그러죠? fetter. 자, 그래서 규제하다입니다. 그래서
fetter 하면서 이 그림으로써 암기를 하는 거예요. fetter. 뭐 하는 거 있어요? 지금 규제하다라는 게 이제 탁 머리에 박히면은 이 기억이 굉장히 오래 간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 힌트가 어디에서 나와요? fetter. 발음에서 나와요. 자, 그래서 이 힌트를 암기할 필요가 있어요? 없잖아요. 발음하면은 이 힌트가 나오잖아요. 물론 연습은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바로 발음에서 힌트가 주어지기 때문에 어근처럼 암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자, 그리고 모든 영어 단어들은 동음 이어 빼고서는 발음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 미세한 발음 차이도 이용해가지고 그 단어를 구분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강의 들어보면 아실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장점은 뭐냐 하면은 이걸 만약에 나중에 잊어버렸어요. 한 달 후에 봤더니 잊어버렸네? 그러면은 fetter 규제하다. 3초면은 복습이 끝나요. 다른 단어는 다른 방식으로 암기했으면은 보통 1분 정도 이상은 복습해야지 다시 자기게 되잖아요. 근데 이건 3초면은 됩니다. 그래서 복습 시간에 있어서 현저한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러한 암기 효과 차이를 보이는 거예요. 자, 아시겠죠? 그래서 fetter 하면은 규제하다 이렇게 그림으로 상상으로 해마학습법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자, 2022년 9급 국가직 영어 시험에서요. 어느 수준의 어떤 단어가 출제됐는지 그 모든 단어를 갖다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초등학교, 중학 수준의 그러한 단어가 전체 어휘의 70% 내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고등학교 수준의 단어는 총 174개가 출제가 됐는데요. 이 174개 중에서 경선식 수능 영단어 기본 완성에 포함되어 있는 단어가 173개가 수록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바로 경선식 수능 영단어이고요. 자, 그리고 공편토 어휘가 25단어 출제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전체 비중에 있어서 너무 적잖아요. 그러면 안 해도 되는가? 자, 여러분들이 어휘 문제의 고난도 어휘를 맞추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지 되고 어휘 세문항을 좌우하는 단어들이었고요. 그리고 독해에서도 보통 0개에서 2개 정도가 요 공편토 어휘가 출제가 되는데 한 4개 정도 출제되는 것도 독해 문항이 한 문항 정도 있습니다. 그러한 독해 한 문항 정도도 좌우할 수 있는 그러한 비중이다라고 보면 되겠어요. 자, 어휘 문제를 한번 보시면은 2022년 국가직 9급 어휘 문제의 정답으로 나온 그러한 단어들입니다. 그래서 unravel 같은 경우는 공편토 단어이고요. opulent도 공편토 단어. 그리고 luxurious, equivalent 이런 것들이 다 공편토 단어인데 문항수로 보면은 자, 수거 문제를 제외하고서 총 4문제가 나왔는데 그중에서 3문제가 공편토 단어를 알면은 바로 풀 수 있는 그러한 수준이었습니다. 예, 그만큼 세문항을 좌우하니까는 공편토 단어를 무시하면은 안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따져봤을 때요. 자, 하나, 둘, 셋, 넷, 4개 중에서 세문항을 좌우했다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2021년 국가직에서는 2문항 중에 1문항을 좌우했습니다. 어휘 문제가 이렇게 작았어요? 네, 이때는 수거 문제 2문제, 어휘 문제 2문제. 저는 수거는 다루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휘 문제에서 1문제를 좌우했고요. 그 다음에 2020년엔 4문항 중에서 3문항. 그리고 지방직에서도 이러한 비중으로 공편토 어휘가 그 문항수를 좌우를 했습니다. 한 문항당 5점이니까는 만약에 3문항을 좌우했다라고 하면 15점을 좌우하는 그러한 어휘였겠죠. 그죠? 그래서 공편토도 여러분들이 필수적으로 해야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제 강의를요. 또는 제 책을 이용해서 공부를 할 때 책으로만 공부하는 것과 강의를 시청하는 것. 자, 압도적으로 강의를 시청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효과가 훨씬 더 좋습니다. 많은 수강생들이 수강 후기를 통해 가지고 책으로만 공부하다가 강의를 봤더니 신세계다 훨씬 더 많은 단어를 암기할 수 있고 도움이 된다 이런 말들을 꽤 많이 해주는데요. 제가 강의하려고 하는 소리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경제적 사정이 되면은 반드시 강의를 시청해 주기 바랍니다. 강의가 훨씬 더 효과가 더 좋습니다. 자, 그러면 5분에 10단어를 암기를 한번 시범을 보일 텐데요. 여러분들이 보통 10단어 암기하는데 그냥 암기하든 어근으로 암기하든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요? 보통
15분에서 한 20분 정도 걸리죠. 선생님 저는 5분 만에 다 되는데요. 5분 만에 암기하고 그 다음에 1시간 있다가 보면은 기억나요? 자, 그런 거 말고요. 완벽하게 암기해서 그 다음 날도 100% 기억날 정도로 암기하는 걸 기준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보통 여러분들이 15분에서 복습 시간까지 다 해서 15분에서 20분 정도는 충분히 걸립니다. 자, 그런데 저는 5분 만에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암기시켜 드리고 그리고 일주일 후에도 복습 없이 거의 다 기억날 수 있게끔 머리에 심어주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어떤 단어를 암기를 할 것이냐. 암기 잘 되는 단어만 뽑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최근 3년간에 걸친 9급 어휘 문제에 출제된 고난도 기출 어휘 10개를 갖다가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unravel, opulent부터 해서 tentative, shown까지 한번 같이 암기를 해 볼게요. 자, 근데 암기하기 전에 이게 뭐 되겠어라는 불신을 가지고 들으면 어떠한 강의도 여러분께 될 수가 없습니다. 일단 믿음을 가지고 한번 암기 같이 해보자 공부하는 자세로서 들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단어인데요. 자, 시험에 나왔던 것은 unravel입니다. 그런데 ravel이 엉클다의 뜻이기 때문에 이게 on이 낫을 뜻해서 풀다, 해결하다. 그래서 이 단어를 암기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 단어부터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제가 시간을 한번 재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ravel, 엉클다, 풀다입니다. 이거 네이블이야 하면서 얘는 엉클고 아니야 네이블이야 하면서 얘는 풀겠죠. 이 두 가지 뜻을 한꺼번에 네이블이야 하면서 얘는 엉클고 네이블이야 풀다, ravel, 엉클다, 풀다. 자, opulence, 부유, 풍부, 호화로움입니다. 자, 앞에 있는 허리띠를 플런스, 앞플런스. 앞을 왜 풀렀어요? 부유해가지고 풍부하게 먹고 호화롭게 먹기 때문에. 그래서 opulence, 부유, 풍부, 호화로움. opulence, 부유, 풍부, 호화로움. 자, ubiquitous, 어디에나 존재하는. 자, ubiquitous. 자, 집에도 버스 정류장에도 회사에도 어디에나 존재하는 이 스토커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만나주세요. 그러니까는 당신, 이 여자가 당신 좀 비키세요. 어디에나 존재하네. ubiquitous 따라해보세요. ubiquitous 따라하셔야 돼요. ubiquitous 어디에나 존재하는. 자, vex, 괴롭히다, 짜증나게 하다. 자, 백수인 친구는 시간도 많고 돈은 없고 하니까는 야, 만나서 저녁 좀 사줘 하면서 맨날 연락해가지고 나를 괴롭히고 짜증나게 하고 있어요. 백수인 친구가 괴롭히다, 짜증나게 하다. vex, 괴롭히다, 짜증나게 하다. 자, inevitable, 피할 수 없는. 자, 아내, 그리고 애니까는 이내가 아내가 되겠죠. 아내, 비처블, 아내 요놈 꼼짝마 하고 비처블. 그랬더니 피할 수 없겠죠. 이내, 비처블, 피할 수 없는. 이내, 비처블, inevitable, 피할 수 없는. 자, extinct, 저도 중요 접두어를 사용해요. ex는 out을 뜻합니다. 그래서 바깥으로 tinct, 튕겨져 나갔다. 자, 운석 때문에 쾅 하니까는 공룡들이 지구 바깥으로 튕겨져 나가서 어떻게 됐어요? 멸종됐잖아요. x, 바깥으로 tinct, 멸종된. extinct, 멸종된. 자, candid, 솔직한. can, 할 수 있는. did, 했다. 내가 did, 했어요 라고, 내가 깨트렸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즉 솔직한 거죠. candid, 솔직한. candid, 솔직한. 자, conspicuous, 눈에 잘 띄는. 큰 수의 사람이 비켰어요. 그랬더니 무대가 눈에 잘 띄죠. 큰 수 비켰어. 그래서 눈에 잘 띄는. 큰 수 비켰어. conspicuous. 큰 수 picuous, conspicuous. 뭐예요? 눈에 잘 띄는 거예요. 눈에 잘 띄는. 자, tentative, 임시에. 난민들한테 텐트와 TV를 갖다가 제공하죠. 영원히 너희들 써라가 아닙니다. 임시로 쓰라고 텐트와 TV를 제공한 거예요. 그래서 이 텐트와 TV는 저는 TV로 잘해요. 그래서 텐트와 TV는 임시의 것이야. tentative, 임시의 tentative.
임시에. 자, 션, 피하다. 태양이 뜨거우니까 시원한 그늘로 피하고 있죠. 션, 시원. 션, 시원. 시원한 그늘로 태양을 피하는 거예요. 태양을 피하는 겁니다. 션, 시원, 피하다. 자, 일단 3분 45초로 강의를 끝냈습니다. 제가 복습할 때도 여러분들이 다 생각이 난다면은 사실 5분도 안 걸리고 3분 45초 만에 여러분들한테 암기를 시킨 것이겠죠. 자, 그러면은 또 계속해서 복습 강의를 할 텐데 제가 강의할 때도 10단어 한 다음에 반드시 복습을 10단어를 시켜줘요. 그리고 테스트를 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반복을 시켜서 강의 시간 내에 저는 다 암기를 시켜주거든요. 강의만 들어도 90에서 100% 기억이 나게끔 해줍니다. 자, 그러면은 강의와 똑같이 복습 강의를 갖다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레이블 하면은 네이블이야 하면서 얘는 엉클다. 아니야, 네이블이야. 얘는 풀었죠. 엉클다, 풀다. 아퓰런스, 아플런스. 왜? 부유하게 자라서 풍부하게 먹고 호화롭게 먹는다 그랬죠. 부유, 풍부, 호화로움. 자, 유비퀴터스, 유비퀴터스. 당신 비키세요. 어디에나 존재하는 따라다니면서 어디에나 존재하는. 자, 벡스, 백수 친구가 나를 괴롭히다. 짜증나게 하다. 자, inevitable, 안에 비춰블, inevitable. 그래서 어떻게? 피할 수 없는. 자, extinct, 바깥으로 튕겨져 나가서 멸종된 거죠. 멸종된. 자, candid, 할 수 있다, 했다고, 내가 했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거, 솔직한 거죠. 자, conspicuous, 큰수, 비켜스, 큰수의 사람이 비켜서 무대가 눈에 잘 띄는 이죠. 자, 텐터티브, 요 텐트와 TV는 난민들한테 어떻게 제공한 거예요? 임시로. 그래서 임시의 텐트와 TV다. 그리고 시원한 그늘로 태양을 피한 거죠. 그래서 피하다라는 뜻이었습니다. 자, 정확히 4분 59초 나왔네요. 자, 5분 만에 일단 다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줬어요. 자, 그러면은 테스트를 할 건데요. 여러분들이 잠시 멈춤 버튼을 누르고 나서 이 뜻들을 한번 기억을 해서 몇 개 틀리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자, 잠시 멈춤 누르세요. 자, 다 해보셨나요? 같이 한번 답을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raver, 엉클다, 풀다죠. opulence, 부유, 풍부, 그리고 호화로움, 그리고 ubiquitous, 어디에나 존재하는. vex, 괴롭히다, 짜증나게 하다. inevitable, 피할 수 없는. extinct, 멸종된이죠. candid, 솔직한. conspicuous, 눈에 잘 띄는. tentative, 임시에. shun, 피하다라는 뜻입니다. 자, 대부분의 학생들이 10개 다 맞췄을 거예요. 한두 개 정도 틀렸는데 어떡하죠? 자, 여러분들 한두 개 틀렸어도 복습하는 데 있어서 만화 그거 잠깐만 보면 이거였지 하고서 제가 테스트만 딱 해줘도 맞아 그거였지 하면서 기억이 나죠? 복습하는 데 한 3초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 없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암기한 10단어를 어근으로 암기했을 때 얼마나 효과를 볼 수 있을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어근도 분명히 도움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많이 도움이 됩니다. 자, 어떤 경우가 어근이 도움이 되냐 하면은요. 한 어근에서 적어도 한 4개, 3, 4개 이상, 4개 이상은 파생이 되면서 이 어근의 원래 의미가 변하지 않은 채로 파생이 되는 경우. 이런 경우는 굉장히 유용하죠. 한 어근만 알면은 여러 단어를 줄줄이 사탕으로 암기를 할 수가 있으니까는. 그죠? 그래서 그러한 단어는요. 전체 영어 단어에 있어서 15% 미만이에요. 15% 미만. 그래서 저도 어근을 활용하는데 어근은 10% 내외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쓸모 있는 그러한 어근들만 활용을 한다는 얘기죠. 자, 근데 대부분의 단어들이요. 한 어근에서 한 개의 단어 또는 2개,
두 개 정도 파생이 되는데 이 두 단어, 한 단어를 암기 위해서 어근까지 암기한다는 거는 꽤 무리겠죠. 그죠? 자, 그리고 하나의 어근에서 뭐 세네 개 파생된다 할지라도 몇 개, 한 두 개 정도는 이 어근의 의미에서 많이 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굉장히 또 암기하기가 힘들겠죠. 그래서 대부분이 어근을 사용하는 그러한 단어들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큰 도움은 되지 않는다. 15% 미만의 단어는 굉장히 유용하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일단 우리가 암기한 10단어 중에서요. 어근이 쓸모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rave과 shone 같은 경우는 어근으로 설명 자체가 안 되고요. 자, 그리고 ubiquitous. 억지로 어근을 끌어대면은 이게 뭐 라틴어에서 뭐 어디에서 왔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요 한 단어밖에 없어요. 근데 이 한 단어를 위해서 요것이 뭐 어디에나 존재하는 그런 뜻에서 왔다. 이걸 암기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 vex 같은 경우도 여러분이 암기할 단어는 요 한 단어밖에 없는데 그것도 to carry를 뜻한다. 어근이 나르다. 근데 나르는 것과 괴롭히다, 짜증나게 하다와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억지로 어근에서 뜻으로 억지로 끼워 맞춰야지 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리고 tentative 같은 경우도 요 tent가 tempt의 변형이고 바로 tempt는 유혹이란 뜻과는 관련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tempt의 변형으로 attempt에도 이게 쓰이지 않느냐. 시도하다다. 그래서 시도하는데 뭐 임시로 시도한다. 그래서 바로 임시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tent가 tempt의 변형으로서 이런 뜻으로 쓰이는 단어는 요 한 단어밖에 없어요. 근데 이걸 복잡하게 이렇게 암기할 필요가 있겠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요 단어들을 어근이 쓸모없는 경우로 제가 분류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도움이 거의 안 되는 어근,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요 정도 애매한 경우가 있습니다. 한 두 개 정도 파생됐을 경우. 자, candid 같은 경우도 이 자체가 빛나다의 뜻이다. 그래서 빛나는 것과 솔직한 거랑은 약간은 거리가 있죠. 그리고 candidate도 같이 두 개를 갖다 암기할 수 있다라고 본다 할지라도 여기에서 의미 변화가 좀 심하잖아요. 빛나는 것과 후보 또는 이게 또 어떤 다른 책에서는 화이트의 의미로 쓰인다. 하얗기 때문에 순수하기 때문에 솔직하다. 이거는 갈 수 있지만은 하얗다, 순수한 거와 후보자 지원자의 관계는 어느 정도 또 억지로 끼워 맞춰야지 되겠죠. 그죠? 자, 그리고 appearance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OP가 아푸스 워럭에서 왔다라는 책도 있고 오피가 부에서 왔다는 책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으로 암기할 수 있는 단어는 요 코피어스와 아퓰런스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오피로 시작되는 많은 다른 단어들이 있고 중간에 오피가 들어가는 단어들도 많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이 오피들은 다 이 뜻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또 많이 헷갈리겠죠? 자, 그리고 extinct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 단어입니다. 스팅이 찌르다, 바깥으로 찔러가지고 버렸기 때문에 뭐 멸종됐다. 근데 그렇게 하기보다도 바깥으로 공룡들이 튕겨져 나가서 멸종됐다. 이거 딱 상상하면은 바로 직관적으로 암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리고 distinct와 instinct에서 요 instinct는 안을 찌르는 그 직감. 요거는 유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냥 서가지고 조금은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자, 저도 유용한 어근 사용한다고 했잖아요. 그중에서 대표적으로 spy와 spect는 저도 사용을 하는데 같은 어근에서 여러 단어가 파생되는 경우에 또 한 가지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같은 어근에서 파생됐기 때문에 그 단어들끼리 헷갈려요. 그렇기 때문에 헷갈리거나 도움이 안 되는 단어는 제가 또 해마학습법, 연상법을 사용해서 또 가르쳐 줍니다. 자, 예를 들어서 conspicuous는 con이 together를 뜻하고 spy가 바라보다, 이제 다 함께 바라본다 해가지고 눈에 잘 띄는 도움이 되겠죠. 그죠? 자, 그리고 despise 같은 경우는 아래로 spy, 사람을 본다 해서 경멸하다의 뜻입니다. 이것도 도움이 많이 돼요. 그리고 espionage 하면은 간첩행위란 뜻인데, 자, 바깥으로 바라본다.
자, 이거는 바깥으로 몰래 바라보면서 간첩 행위를 한다. 이렇게 암기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여러분들이 활용하면 유용한 어근이고 저도 이런 것들을 사용하면서 해마학습법과 곁들인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런데 auspicious 이 단어도 spy에서 온 겁니다. 그래서 근데 바라보는데 AU가 bird, 새를 가리켜요. 새를 바라본다? 이 뜻이 길조에 앞에 뭐 발전 가능성이 뭐 보이는 뭐 이런 뜻이거든요. 자, 그런데 새를 바라보면서 옛날에는 기륭을 점쳤다 해가지고 길조에 이렇게 설명이 돼 있더라고요. 자, 그런데 AU가 새라는 것을 갖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책에서 암기를 했잖아요. 나중에 또 쓰이겠지? 요 하나밖에 없어요. AU가 쓰이는 것은. 그래서 이렇게 다른 단어에서 쓰지 않는 어근까지 다 여러분들은 암기를 해가면서 암기를 하기 때문에 오히려 어근이 여러분들한테 피해를 갖다 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이런 단어들도 물론 있겠죠. 자, 그리고 inevitable 같은 경우도 VIT가 life 또는 live, 살다 또는 생명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vital 하면은 생명의 필수의 중요한 이런 뜻이기 때문에 생명과 관련이 있죠. revitalize 하면 다시 살아나게 한다 해서 소생시키다, 다시 생기를 북돋우다 뭐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VIT가 또 바이타민 해가지고 비타민도 생명과 좀 관련이 있겠죠. 그죠? 그래서 요 정도 여러분들이 암기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유용하다라고 볼 수는 있는데 실제 이 단어에 있어서는 어떻게 설명하냐면 바깥으로 살 수는 없다. 인이 낫을 뜻해서 바깥에 나가서 살 수는 없기 때문에 이 안에 사는 것은 피할 수가 없다. 이렇게 설명되는데 조금 복잡하죠. 그죠? 하지만은 이렇게 파생되는 단어가 뭐 3-4개 정도 있다라고 하면은 좋은 어근이라고 또 볼 수는 있지만은 직관적으로 암기하는 연상법이 훨씬 더 효과적이기 때문에 저는 연상법 쓸 수 있는 것은 연상법으로 활용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devitalize가 있긴 있지만은 많은 어근책들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devitalize 네이버 영어 사전에서 한번 쳐보세요. 예문을 한번 쳐보세요. 예문이 하나도 검색이 안 됩니다. 그만큼 사용되지 않는 단어란 얘기죠. 자, 아까 auspicious 할 때 AU가 bird 해가지고 이거 암기해봤자 요거 한 단어밖에 없다라고 했죠? 예. 자, 근데 그래서 저는 spy를 사용하긴 하지만은 이런 단어는 연상으로 빼서 어떻게 암기하냐면은 auspicious. 자, 점쟁이가 당신의 앞길이 피셨어 그랬겠죠? auspicious. 즉 어떻단 얘기예요? 길조에 앞으로 행운이 있다는 얘기죠. auspicious. 길조에 행운에 이런 식으로 저는 암기를 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자, 어떤 학생은 어느 정도의 단어는 연상법이 효과 볼 수 있겠지만은 전체 단어를 다 어떻게 그렇게 만들었어요? 라고 질문을 합니다. 또는 의심을 좀 하겠죠? 자, 그런데 전체 단어에 있어서 한 70% 내외를 제가 이러한 연상법으로 하고요. 아까 extinct와 같이 접두어와 연상법을 섞은 것이 한 15%에서 한 20% 가까이 되고요. 그리고 한 10% 내외는 어근을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방법들을 이용해 가지고 짧은 시간 내에 그 많은 단어를 갖다가 암기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증거로서 저희 회사에서 초단기 장학생을 모집을 했습니다. 어떤 조건을 내걸었냐 하면은 자, 중학이나 수능 학생들한테는 2,700단어를 8일 내에 완성을 하고 중학생들한테 또는 초등학생들은 1,300단어를 5일 내에 완성을 하고 그리고 공무원 편입 토플 준비하는 학생들한테는 2,700단어를 8일 내에 완성을 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완성한 다음에 저희가 시간까지 다 쟀습니다. 강의를 넣어주고서 끝나는 날까지 딱 하고서 그 다음날 와서 바로 시험을 봐야만 했어요. 그래서 무작위 여기에서 나오는 무작위 100단어 시험을 100점 받으면은 장학금 주겠다는 조건을 내걸었거든요. 자, 그래서 분기별로 한 30-40명씩 모집해가지고 한 3년 가까이 그러한 장학생을 모집을 했는데 신청이 총 385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자, 그 중에서 161명이 응시를 했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 100점 받은 학생이 무려 71명입니다. 44.1%나 여기에서
100점을 받아가지고 장학금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71명 학생은 저희가 녹화를 다 해놨기 때문에 증거도 다 있습니다. 자, 보통 수능은 제 커리큘럼 영상에서 말씀드렸는데 3시간 공부할 경우 15일 걸린다고 했고요. 공편토는 3시간 공부했을 때 13일 걸린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8일 내 또는 8일 내 이렇게 암기를 해야 된다면은 적어도 6시간 정도 공부를 해야만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6시간 이상 공부를 한 학생이 161명이라는 얘기예요. 와서 시험까지 봤다는 얘기는. 그죠? 자, 그렇게 해가지고 합격한 학생이 71명. 보통 385명 중에서 이런 일을 갖다 해낼 수 있는 사람이 다른 방법으로 있을까요? 0명이라고 전 생각을 합니다. 아무도 못 해내요. 경선식 0단어이기 때문에 385명이 신청해서 71명이나 만점을 받은 것이겠죠. 그죠? 자, 이렇게 해도 믿지 못하겠다라고 하시면은 유튜브에서 제 무료 강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1시간 100단어 암기, 공무원 1시간 100단어 암기라고 유튜브에 치면은 1시간에 100단어를 갖다 제가 암기시켜주는 그러한 영상이 있거든요. 그거 한번 보도록 하세요. 여러분들이 집중만 한다면은 그 강의를 딱 보고 나서 다시 시험까지 볼 수 있거든요. 시험 보면은 대부분의 학생들이 다 95점에서 100점 받습니다. 직접 한번 해보도록 하세요. 자, 이렇게 메가 공무원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하게 돼서 매우 기쁩니다. 자, 그리고 경선식 0단어가 여러분들 공무원 합격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